엑셀 함수식의 중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함수를 2개 이상 겹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화면을 보십시오. 합계를 구하는 sum 함수식이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죠. sum이라는 함수 하나가 쓰였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수식을 보시면요. 합계를 구해주는 sum과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구해주는 count라는 함수를 함께 썼습니다. 함수를 2개 쓴 것이죠. 이 함수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아직 모르셔도 되고요.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and라는 함수와 if 함수를 썼죠. 두 번째 함수식처럼 함수를 2개 사용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수식의 구조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것은 그냥 sum 함수로 구한 결과를 count 함수로 구한 결과로 나눠주는 수식일 뿐입니다. 단순히 앞의 것을 뒤의 것으로 나누는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런 반면 세 번째 것은 and라는 함수가 if 함수에 인수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의 함수가 다른 함수를 인수로 안고 있는 형태죠. 바로 이 세 번째 수식의 형태를 중첩 함수식이라고 합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함수가 다른 함수의 인수로 들어가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번 시간에 다룰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세 번째 형태, 중첩 함수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식은 중첩 함수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수식을 다시 한번 보면서 중첩 함수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식, sum 함수로 합계를 구하는 수식이었습니다. 함수식을 작성할 때는 먼저 등호를 입력하고 함수명을 작성하고 괄호를 열고 그 안에 인수를 작성한 다음에 괄호를 닫아주는 형태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괄호, 소괄호를 열고 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함수식에서 괄호를 열고 닫아주면 그 함수의 역할은 거기서 끝납니다. 두 번째 수식 같은 경우 sum 함수가 하는 기능은 함수명 바로 다음에 있는 여는 괄호부터 바로 뒤에 오는 닫는 괄호까지를 담당합니다. sum 함수는 여기서 끝나버리고 이제 뒤에 이어지는 count 함수의 기능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수식은 다릅니다. 우선 if 함수명 바로 뒤에 여는 괄호가 있기는 한데 if 함수의 닫는 괄호 대신에 and 함수가 바로 이어서 나와버렸죠. 여는 괄호만 2개 연이어서 나왔습니다. 닫는 괄호는 그 뒤에 보면 있습니다. 2개가 있죠. 자, 둘 중에 어느 것이 if 함수의 괄호이고 어느 것이 and 함수의 괄호일까요? 바로 앞에 있는 것이 and의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이 if의 것입니다. 색상으로 구분한다면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파란색 if 함수 안에 빨간색 and 함수가 인수로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형태의 함수식의 구조를 소괄호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하는 것이 우선 아주 중요합니다. 괄호를 통해서 구조를 분석했다면 이제 동작 원리를 봐야 되겠죠? 이번 시간에 살펴볼 중첩 함수식, 이 세 번째 형태의 수식이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if라는 함수는 조건에 따른 결과를 표시해주는 함수입니다. 화면과 같은 이런 수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수식은 첫 번째 인수, 이 인수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A1 셀의 값이 90보다 크다면, 즉 이 조건식의 결과가 참이 된다면 A라는 문자를 표시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즉 A1 셀 값이 90보다 작거나 같아서 조건식 결과가 거짓이 된다면 문자 B를 표시한다는 수식입니다. 첫 번째 인수가 바로 조건을 지정하는 것이죠. A1 셀 값이 90보다 커야 한다라는 조건을 이렇게 수식 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한편 an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참과 거짓으로 구분해서 표시해주는 함수인데요. 역시 화면과 같은 이런 수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수식은 A1 셀 값이 90보다 크고 B1 셀 값도 90보다 클 때, 즉 둘 다 모두를 만족할 때에만 결과 값으로 참을 표시해 줍니다. 그렇다면 if 함수의 조건을 지정하는 인수, 이 첫 번째 인수 자리에 and 함수식을 통째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런 수식이 완성이 되겠죠. 이 수식은 A1 셀과 B1 셀 값 모두 90보다 커서 조건 부분의 결과가 참이 될 때에는 문자 A를 표시하고 조건 부분의 결과가
거짓이 된다면, 즉 A1 셀이나 B1 셀 값 하나라도 90보다 작거나 같게 된다면 문자 B를 표시하는 수식이 됩니다. 첫 번째 if 함수식과 두 번째 and 함수식이 합해져서 이런 중첩 함수식이 만들어진 것이죠. 괄호의 위치는 여전히 중요하겠죠. and 함수의 괄호는 안쪽에 있는 것들이고요. if 함수의 괄호는 바깥쪽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식의 전체적인 구조는 if 함수가 and 함수를 감싸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중첩 함수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좀 더 복잡한 형태를 보죠. 간단한 표를 마련했습니다. A열에는 문자 A, B, C, D, E가 입력되어 있고요. B열에는 숫자가 무작위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함수를 쓸 것인데요. 먼저 가장 큰 숫자를 구해주는, 즉 최대값을 구해주는 함수 ma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둘째, 찾으려는 값, 즉 검색하려는 값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위치 번호를 알아내주는 match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화면과 같은 이런 match 함수식을 입력한다면 숫자 30이라고 하는 값이 B1번에서 B5번 셀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현재 숫자 30은 준비된 표에서 세 번째 위치에 있으니까 결과는 숫자 3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겠네요. 마지막, inde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화면과 같은 이런 인덱스 함수식을 입력한다면 A1번에서 A5번 셀 범위에서 두 번째 인수에서 지정하는 숫자 3, 즉 세 번째 위치에 있는 값, 문자 C를 표시해 줍니다. 목록 중에서 특정 위치에 있는 값을 표시해 주는 함수가 되겠죠. 이 세 함수의 기능을 하나로 묶어서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B열에 있는 숫자들 중에서 가장 큰 숫자를 찾아서 그 숫자와 대응하는 문자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숫자가 30이니까 문자 C를 결과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하겠죠. 앞에서 본 함수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먼저 max 함수로 가장 큰 숫자를 찾습니다. 이런 수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다음 match 함수를 사용해서 이 숫자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내겠습니다. 그러려면 match 함수의 인수 안에 max 함수식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럼 이런 함수식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장 큰 숫자의 위치까지 알아냈죠. 이제 마지막으로 인덱스 함수를 사용해서 이 위치에 있는 문자를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러려면 역시 위에 작성한 match와 max 중첩 함수식을 다시 인덱스 함수에 넣어야 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주 긴 이런 중첩 함수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가장 큰 숫자와 대응하는 문자를 표시해주는 수식입니다. 중첩 함수식의 기능을 분석할 때는 제가 진행했던 순서대로 안쪽에서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max 함수로 최대값을 구하고 이 값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match 함수로 알아내고 그 위치에 있는 문자 값을 인덱스 함수로 가져온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안쪽에서부터 순서대로 풀어나가다 보면 아무리 복잡한 중첩 수식이라도 원리를 알아낼 수 있고요. 또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괄호를 기준으로 해서 구조도 분석해보죠. 인덱스 함수에 여는 괄호가 있고요. 닫는 괄호가 나타나기 전에 match 함수가 나타났습니다. match 함수 역시 닫는 괄호가 채 나타나기 전에 max 함수를 만났죠. 닫는 괄호는 오른쪽에 3개가 연이어 나타나 있습니다. 맨 첫 번째 것, 즉 맨 안쪽 것이 가장 안쪽에 들어있는 함수 max 함수의 것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닫는 괄호는 두 번째 함수인 match 함수 것이 될 것이고요. 마지막 괄호는 인덱스 함수 것이 됩니다. 결국 이 중첩 함수식은 인덱스 함수가 match, max 함수를 감싸고 있고요. 또 match 함수는 max 함수를 감싸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죠. 중첩 함수식에서 중요한 사항은 두 가지였죠. 먼저 함수명과 괄호를 기준으로 해서 중첩 구조를 파악한다는 점.
그리고 안쪽에서부터 그 구조를 풀어나간다는 점,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유념하시면 복잡한 수식을 이해하시는데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